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보고, 이제 우리 설계를 할 때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고 이런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안방이나 부엌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것처럼 우리 큰 그림을 봅시다. 2차 대전 이후에 냉전이라는 괴물이 들어와서 미소 양극화가 되면서 안보라는 종교가 생겼습니다. 안보라는 병이 생겼습니다. 안보는 병입니다. 안보는 불신 위에 있고, 안보는 상대를 비방하고 악마화시키는데 안보의 생명이 있습니다. 안보를 추구하기 위해서 군대화, 군사화, 무기 축적시키는 이외에는 별로 하질 않았습니다. 미소가. 그 상황에서 우리는 분단이 됐고, 그 안보의 역사, 안보의 철학, 안보의 생활, 안보의 경제, 이것을 고스란히 대한민국이 받았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북은 안보병에 걸렸는데 이 병에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보병에 사실은 전 세계가 다 걸렸습니다. 그 중에 제일 깊게 병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문제가 안보병은 안보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보병은 약이 있어야 됩니다. 옳은 약이 있어서. 무기 가지고 안보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기 가지고 안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안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보를 죽이는 약 가지고 안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평화라는 약입니다. 그러면 평화가 뭐냐? 사실 평화는 분쟁, 전쟁의 결여가 곧 평화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분쟁과 전쟁은 안보가 낳은 산물이지만은 그것이 안보도 만들 수 없고 평화는 물론 만들 수 없습니다. 평화는 분쟁의 결여가 아니고 조화입니다. 평화는 동질성에서 더 큰 동질성을 가지고 억누르는 데서 평화가 아니고, 평화는 이질과 이질의 상호 의존하는 보완 관계에서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악의 조화를 보십시오. 오케스트라를 보십시오. 이질적인 악기가 있어야 되고, 또 음량이 있어야 되고, 음정이 있어야 되고 등등으로 해서 이질이 없이는 평화가 없습니다. 큰 이질이 있으면은 큰 평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우리한테는 민족의 불운이지만은 민족의 행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질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그 평화 자체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번 판문점 합의문에서 다 좋았는데, 남과 북은 체제와 이념이 다른 것을 우리가 불가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해야 한다 하는 14 합의문에 있었던 건 없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 별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서 통일이 되고 평화 관계가 유지돼야 됩니다. 절대 안보의 맥락에서 군사적인 우위에서 통일도 안 되고 평화는 물론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론적으로도 세계사적으로도 엄청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북이 평화적으로 또 통일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어떤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화나 통일은 동질성의 회복이다.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거 다 타당치 않은 말입니다. 동질성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질성 수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은 남하고 볼 때 이 어떻게 이질적인 사회냐. 저들은 참 평양에 북한에 50여 명 다니고 사실 50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제 정신으로 안 갔지요. 평화병에 들어서 갔다 왔어요. 그런데 50분 갔다 오면 사람들이 제가 제일 대답 못하는 질문은 교수님 50분이나 평양에 갔다 오시고 북한에 갔다 오셔 연구하시는데 북한 어떻습니까? 그거 한두 번 간 사람한테는 어떻습니까? 물으면은 신나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50분 가고 나니까 이게 감정도 둔해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게 북한이 어떻습니까? 지금 제 마음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다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50분 처음 10분 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도 사람이 산다. 여기도 사람이 사는구나. 저희들이 어릴 때 방공교육을 어떻게 받았든지 북한이라는 건 뺄갱이 공산주의자는 무슨 뼈가 뿔이 났고 뭐 이래 돼가지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북한 사람들을 만나가 악수하고 얘기해 보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다. 그 다음에 가도 사람이요. 10번째 가도 사람입니다. 여기도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대 가고 그래서 20번, 30번 북한을 가니까 훨씬 달라졌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사람이 사는구나. 남한하고 북한하고 차이가 경험적으로 제 가슴에서 식별이 됩니다. 그 차이가 뭐냐? 지금 똑같습니다. 크게 3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북한은 집체주의, 단체주의입니다. 단체를 위해서 개인 희생을 해야 됩니다. 조국을 위해서 집단이나 개인은 무자비하게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남한은 이렇게 개인주의가 없습니다. 미국보다도 더 개인주의입니다. 제가 미국에 한 60년 가까이 계속 살고 있는데 미국 사람 거의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보다 한국에 오면 더 개인주의입니다. 이것이 남북의 차이 중에 제일 어떻게 통일시켜요? 너무 이 기름과 물처럼 되어 있는데 융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둘째는 북한은 민족주의입니다. 그거 들어봤습니까? 그렇게 느껴봤습니까?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을 얘기하고 모든 것을 민족의 그 우수성 이런 걸 과학적으로 진실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우수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주의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민족 꼬리 따만하게 민족 얘기하지 말자. 우리는 글로벌리스트다. 세계주의. 그게 훨씬 더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주의, 민족주의 여기서 철저한 대립과 상이 한 점이 나타납니다. 그게 둘째고 셋째는 북한은 평등을 위주로 하는 나라입니다. 평등이 가장 왜? 사회주의 나라. 사회주의는 평등을 위한 이념이 사회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자유를 위한 겁니다. 야, 남쪽에 오면은 자유를 숭상하는 그런 의식과 정치 문화가 있고, 북쪽에 가니까 평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그 평등한 건 좋긴 좋은데 다 가난에 의해서 평등하면 그것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평등 중에 제일 평등한 사회가 공동묘지입니다. 그거 다 죽어가 숨도 못 쉬고 공기 하나도 소모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평등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게 평등입니까 자유입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둘 다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가져서는 다른 하나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평등과 자유를 동시에 추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데, 지금 북은 평등, 남은 자유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지금 이 세 가지 각이한 사람들을 모아 보십시오. 뭘 합니까? 악수하고 끌안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상회담 때 참 눈물이 날 만큼 보기 좋은 게, 두 정상들이 끌어안고 뽀뽀도 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 정이 있어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 두 분들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주의고, 하나는 세계주의고, 하나는 민족주의고, 또 다 이 큰 세 가지 의미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의 이질성이 아닙니다. 체제의 이질성입니다. 체제의 이질성을 우리가 승화를 시켜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통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해야 됩니까? 저 나름대로 통일을 이렇게 하는데, 이걸 소위 제가 변정법적인 통일론이라 그래가 괜히 무시무시한 말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학문 세계에서 다른 사람이 잘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해야지 이 중요한 사람이다, 중요한 이론이다. 제가 이제 한국 통일의 변정법적인 접근법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다가 눈을 벌쩍 뜹니다. 그 어떤 접근이 뭐냐? 쉽게 얘기해서 변정법은 다 많이 아시지만은 그 상대방을 부정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정반합에서 정 속에 반이 있고 반 속에 정이 있고, 그런 걸 서로 인정하고 서로 보완하면서 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정법의 정반합은 자기 내재하는 문제를 극복시키고 또 상대방의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기보다도 수용하는 그런 아령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변정법, 그것이 음양사상입니다. 음이 양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는 그 심오한 동양사상인 것처럼 변정법적인 세계관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남북은 이 평면적인 1차원적인 논리까지는 통일할 수가 없습니다. 변정법적으로 통일해야 하는데, 그거는 6.15와 14에서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질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 담지는 않아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 이질성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북한을 볼 때 이질성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을 하고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질성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평양을 한 30몇 번 가니까 이질성이 눈에 보였다 그랬죠? 근데 한 50분 갔다 그러니까 또 나머지 한 10대 분 남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다음에 한 10대 분, 지금까지 포함해서 가보니까 북한이 이질적인 사회 아닙니다. 여기에도 민족이 살고 있다.
저도 민족이라는 개념이 들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민족의 그 특이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남한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동질성, 여기에서 우리는 동질성을 구축해야 되고 발견해야 됩니다. 정치 이념이나 제도의 차이에서 그걸 차이점을 우리가 없애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는 45번, 50번 가니까 눈에 보이는 동질성이에요. 그 노질성, 상식적인 차원에서 눈에 다 보입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그게. 첫째, 북한에 가도 여기 와도 옛날에도 지금에도 우리 민족의 한 사람들이 통속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저 사람, 저 인간 언제 사람 되려고 해요? 저 인간 언제 사람이 되겠나? 평양에서, 북한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여기도 많이 합니다. 내가 어릴 때도 많이 들었습니다. 너 인간 언제 사람 되겠냐? 사람이라는 것은 좀 고차적이고 좀 원숙되고 바람직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간과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 민족성이에요. 우리 민족의 특이성입니다. 인간과 사람은 제가 미국에 60년 또 한 50년 대학 교수하면서 영어로 강의하고 영어로 책을 쓰고 영어로 책 쓰다가 이번에 우리말로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선을 넘어 생각한다.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래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질성에서 보면은 저 사람 언제 되려고 하냐. 그겁니다. 인간과 사람을 우리는 구별하는 생활을 하고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실입니다.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사회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을 성장시켜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좋은 나라입니다. 그 둘째 말은 저 사람 양심도 없어. 평양 가도 저 사람 양심도 없다. 양심 없는 인간이다. 이 양심이에요. 그 양심이라는 게 사실 영어에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양심, 절대 가치를 또 정의되지 아니한 절대 가치를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의할 수 없는 것이 마치 저도 기독교입니다. 변변찮지만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에서 저는 사랑이 무엇이 아니다는 건 다 많이 들은데 사랑이 무엇이다 하는 걸 잘 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진리성이 있는 것은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두고 정의라 합니다. definition.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양심이라는 절대선을 우리 민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또 엄청난 우리 민족의 자랑입니다. 남북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은 제가 이산가족협회를 미국에서 만들어서 이산가족을 이렇게 접촉을 시켜보면은 한 번 예가 있습니다. 만주에 어디, 제가 만주 태생입니다. 가서 카메라를 들고 가서 누가 이산가족 찾는다 그래서 카메라를 찍으면 들어가 보니까 끔끔한 방에 내일 모레 돌아가셔야 되는 한 90 몇 살 된 영감이에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제가 선생님 이산가족이십니까? 그렇소. 그래. 그러면 누구를 찾습니까? 그러니까
저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넣을 줄 뻔했습니다. 아니 90된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를 못 찾으면 한이 안 풀린다 이런 겁니다. 지금쯤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돌아가신 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 묘지에 가서 흙을 내가 이렇게 끌고도 그런 식으로라도 만나야 되겠다. 그것이 한하고 관계가 돼요. 그렇게 풀어주지 않으면 한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산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민족이 못났길래 정치적으로 어떻게 요리를 했길래 이산가족들을 생이별시켜서 좀 다 죽게 만듭니까? 저도 이산가족입니다. 이런 정치가 있을 수도 없고 정당화되지도 못합니다. 그 먼저 해야 될 건 이산가족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북 사람들은 이산가족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 거기에서 남쪽 출신이라고 그러면 별로 대접을 못 받아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한때 저희 아버님께서도 북에서 내려오셨다고 많은 고문과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산가족이 있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이외에 요새 레퓨지들 가지고 이런 자기 집을 없는 사람 중동에도 많고 그게 우리가 하는 이산가족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산가족이 느끼는 것이 한입니다. 한을 아는 사람. 또 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뜨거운 정이 있는 민족입니다. 제가 수십 년 외국에 살면서 이 한국이라는 거는 한국 사람은 정이 있는 거다. 한국을 그 정은 영어 단어에는 없습니다. 그 한은 영어 단어에는 없습니다. 그게 남과 북이 동일한 문화와 의식과 또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통일할 때는 이러한 동질성을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더 훌륭한 동질성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동질성이기 때문에 남북이 끌어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멀리서 보니까 끌어안고 하시는데 얼마나 보기 좋은데 왜냐하면 제가 정이 있으니까 또 정과 정이 통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민족은 정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다른 점은 이걸 서로 accept를 하고 그 difference, accept 하고 그리고 그걸 극복을 해야죠. 다르게 사는 거 so what?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왜냐?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습니다. 통일 그러는데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챕터로 제가 한 부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통일을 어떻게 시켜야 되겠습니까? 개성 아까도 우리 총리님 말씀하셨는데 개성이 통일된 곳입니다. 좀 변변찮게 통일이 됐지만은 통일된 커뮤니티가 개성입니다. 그게 10몇 년 동안 계속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저런 정치가들이 들어와서 그걸 중단시키고 지금도 중단되어 있지만은 이건 중단시키면 안 됩니다. 이 개성을 더 활성화시키고 다양화시키고 심화시켜가지고 더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개성을 도읍으로 하는 제가 볼 때는 남쪽의 절반, 북쪽의 절반을 섞어가 통일되는 거는 그거는 어린애들 장난이지 그렇게 통일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섞으라는 말입니까? 평등과 자유를 어떻게 섞어야 됩니까?
집단과 개인을 어떻게 섞어야 됩니까? 민족주의와 세계주의 어떻게 섞어야 됩니까? 그렇게 되는 법이 아닙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이 집체적인 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집체적인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북당으로 가서 김일성 수령 체제로서 주체 사상으로서 유일 체제가 나타난 것은 무리가 있지만은 그걸 우리가 잘 보면 긍정적으로 볼 때가 있어 볼 곳이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개성이라는 그걸 또 합해서 DMZ도 넣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다른 그 커뮤니티가 생기죠. 한국이라는 가장 발전되고 또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북한이라고 하는 세습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부장적인 사회주의, 자기식 사회주의 이것을 서로 경쟁시키고 이 부서서 합치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둘은 그대로 두고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악수하면은 또 하게 하고 지금 당장 통일을 위해서는 제3의 행정구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개성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개성이라는 나라, 소위 나라와 그건 연방국가죠. 개성은 연방국. 남과 북은 또 각 지방국가랄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생각을 아주 혁신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쪽은 좋은 북쪽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남쪽은 더 좋은. 제가 어디 글도 썼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다른 대통령하고 지도자하고는 다릅니다. 왜? 촛불혁명 때문에. 촛불혁명은 엄청난 혁명입니다. 그만큼 민주주의 혁명이 없으리만큼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성이라는 그 DMZ까지 합해서 그게는 대학교도 하나 만들고 평화대학을 만들고 이 평화대학은 평화가 뭐라는 걸 가르쳐야 되고 세계에서 평화를 연구하는 아주 본원지 발상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대학도 우리 병원도 하나 지어야 됩니다. 소위 북에서 얘기하는 고려의학, 동양의학이죠. 동양의학은 예방의학입니다. 또 스스로 몸을 고치는 병을 고치는 의학입니다. 서양의학은 째고 드러내고 하지만 또 그 발전되는 제가 얼마 전에 이 오픈하트 서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못 오고 그러다가 이번에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비행기를 한 14시간 타야 되는데 아틀란타에서 인천까지 가도 되겠냐? 그러니까 한 6개월 전에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못 왔습니다. 비행기 표도 받아놓고 못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고 싶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이번엔 가도 되겠냐? 진단해. 가도 된다 그럽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데. 그래 놓고 딱 그 부제를 하나 붙입니다. But I cannot guarantee. 자기 개런티 했다가는 좀 더 수술을 당하니까 제가 죽어버리면 수술을 당하죠. 그래 개런티를 안 하지만은 자기 생각은 네 여행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속으로 이제 됐구나. 그러면 위에 한번 보고 울로 한번 쳐다보고 전 마음을 가다들으면 이번에 왔습니다. 오니까 뭐 괜찮고 지금 제 목소리도 좋지요? 힘이 있지요? 그 심장 수술을 해가지고 다 죽었던 사람이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래 아무튼 제 결론을 지으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업적을 해야 됩니다.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나라와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세상에 보여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이 다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세계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인류가 살 수 없게 지금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는 것이 인류 역사의 지금 현실입니다. 이걸 건질 게 누가 건져야 되느냐? 우리 민족이 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단되고 이산가족이 있고 참 싸우고 전쟁도 치고 이 아픈 이것을 우리가 그냥 공짜로 슬프게 불행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심오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더 지혜롭게 되고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서 인류 역사에 인류 문명에 크게 공헌하는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